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출 40회 어휘 외우기 12번째 강좌. 명사편 이제 시작할 거고요. 명사편부터는 100개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다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명사만 다루면 사실은 명사 어휘 문제가 형용사랑 같이 묶어서 이게 덩어리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묶어봤어요. 그러니까 꼭 명사만 나오는 건 아니다. 형용사까지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firm이라는 회사, 기업 이런 단어를 공부하는 용도로서도 좋지만 시험에 어디에 본사를 둔 based 혹은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신생 기업을 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말 없을 때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100개를 다 다뤄야 되니까 조금 제가 속도감 있게, 그래서 미리 단서 표시를 해왔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그나마 좀 중요성이 더 높은 거, 정답이 잘 되는 어휘들 위주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 ability죠. ability. ability는 능력, able에서 나온 단어죠. able. 근데 ability 이렇게 명사형. 보통 to 부정사를 되게 좋아하는 단어로 시험에 나오고요. ability to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계열의 단어들을 앞자만 따서 power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옆부분에 지금 띄워놓고 있는 신화공토익 단기 완성 투부정사 편에 보시면 power가 뭐의 약자인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absence는 이거 암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부재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결근 부재. 근데 뒤에가 sense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철자는 달라요. 영어의 sense는 저렇게 생긴 단어가 아니고요. sense는 sense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만 누가 센스 없이 이거를 이렇게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너 센스가 없어. 그래서 absence 없다. 그 다음에 sense 센스가 없다. absence, absence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센스가 부재중이다.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acceptance는 accept의 명사형이니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수락한다라는 뜻이고요. 명사입니다. access to 명사 중요하죠. 이거는 어디 쪽으로의 접근, 접속 이런 뜻인데 정답으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이것이 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명사일 때는 to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accessing 동명사 쓸 거야 아니면은 access 명사 쓸 거 이렇게 나오면 동명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만 명사일 때는 to가 필요하다. 이런 차이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의 접근이고요. 불가산 명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accommodation 암기법 있죠. 암기법 제가 좀 이렇게 빨간 표시도 해줄까요? 아까 묵었대. 어떤 호텔 숙박시설에 아까 묵었대 숙박시설. 이게 원래 수용이라는 단어인데 숙박시설을 뜻하는 단어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accomplishment라는 단어는 동사 accomplish가 워낙 명확하죠. 이룩하다, 달성하다 이런 단어에 ment가 붙어서 업적, 공적 이런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account. 요거는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account,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account 그러면 자꾸 그 계좌 생각하거든요. 계좌. my account, 뭐 은행의 account, 계좌. 근데 이 account 매니저 그러면 이 account 매니저가 여기 그 아래 나와 있는 요 어카운턴트랑 좀 비슷한 사람인가 착각을 해요. 무슨 회계 쪽의 무슨 매니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카운턴트는 회계사입니다. 근데 어카운트 매니저는 고객들을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 그래서 뭐 판매 쪽이나 홍보 쪽과 더 연관성이 있어요. 고객 하나하나들을 관리하고 그런 게 어카운트 매니저지, 회계사랑은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고객 계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거든요.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파트 7에서 나옵니다. 너무 단어만 얘기하니까 조금 지루한 점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가다가 뭐 에피소드 있을 때는 얘기를 할게요. 요새 또 제가 뭐 신변의 변화가 좀 있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네이버랑 자랑해야지. 네이버 아세요, 여러분? 네이버? 한때는 우리 그 검색 도구 네이버, 그 네이버의 엑스퍼트라고 해서 그 이렇게 전문가 뭐 이런 강좌 올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 강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구독자층이 좀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랑 지금 얘기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아마도 메인 화면에 제가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저 혼자 재밌죠, 그죠? 저 혼자 즐겁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해줘야 돼, 그지?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래서 어카운트 매니저, 어카운턴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다음에 저 백신 2차까지 다 맞았고요. 이제 막 몸도 안 좋아져가지고 막 끙끙 앓고 그랬는데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멈췄던 이런 강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ccuracy는 정확성이라는 단어인데 뭐 이렇게 중요성이 높거나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명사 어휘는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포인트 위주로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achieve도 마찬가지로 achieve라는 동사에 ment가 붙어서 성취. 마치 accomplishment, achievement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보통 목표 같은 거를 달성할 때 쓰는. 그래서 achieve라는 동사 자체가 목표를 좋아하거든요. 목표. 그래서 얘는 목표 달성의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cquisition 요거는 중요해요. 특히나 이거 제가 지금 유튜브에 커뮤니티 탭 쪽에다가 계속 투표 기능을 써서 파트 5 문제들을 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쉬운 문제 올릴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기왕 올리는 거 어차피 하루에 한 문제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올리자.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올리고 있어요. 답변이 막 촥촥 다르게 이렇게 달리는 거 보이죠? 그거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The proposed acquisition of 회사명 하나, by 회사명 또 하나. 그래서 이거는 N1이라는 게 어떤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누가 N2라는 다른 회사가 N2라는 회사가 N1을 인수를 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해 줄 때는 N2에 의한 N1의 인수인데 그 인수를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제한된 인수. 그래서 이제 제한된 인수라는 말에서 이 acquisition을 답을 하는 문제 나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단어에 빈칸에다가 document 써서 틀렸었던 그 문제가 기억이 나네요. acquisition은 인수, 사들이는 거, purchase라고도 불러요. 우리도 또 purchase 그러면 자꾸 또 뭐 생각해요? 뭐 구매 이런 거 생각하죠? 회사를 사들이는 의미에서도 이 purchase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ctivate는 우리 카드 같은 거 뭐 사용 정지된 거 활성화시키는 그런 느낌? 활성화하다, activation 명사형이니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addition to 중요하죠. addition to는 뭐뭐에 대한 추가물, 추가 인력이라고 해서 to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단어로 유명하고 사람을 뜻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가능하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사람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 거야. 그는 우리의 소중한 에디션이 됩니다. 우리의 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들 additional charge 그러면 뭐 추가 비용 그 다음에 additional pay 이 pay fine 그러면 fine이 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벌금 내는 거. 그리고 additional pay 그러면 추가 급여 뭐 이런 것들은 다 파생어라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 단어 조심해야 돼요. 이 단어가 동사일 때는 address 그래서 다루다 보통 뭐 address concern 우려를 다루다 이럴 때도 쓰고요. 뭔가 보내다 질문은 누구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럴 때도 쓰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address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얘처럼 주소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혹은 연설이라는 뜻도 있고요. address 주소 연설 두 가지 뜻을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adjust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adjustment는 이게 덩어리로 make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make on 써주고 adjustment 한 다음에 to를 써주면 이게 뭐뭐를 조정하다, 바꾸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개조라는 말도 뭐 쓸 수는 있지만 뭐뭐에 대한 조정, 바꾸는 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adjustment예요. 그 다음 administration 요거는 관리, 행정, 집행 그래서 시험에 그 관리부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administrative assistant 그래서 관리, 행정, 보조원을 뜻하고 회사 들어가 보면 총무부라고 있어요. 총무부 직원 뭐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단어고요. 이어서 나오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administrator 우리 줄여서
어드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컴퓨터 많이 하는 친구들은 관리자 계정 그래서 어드민 입력하시오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관리자 이런 뜻이고 뭐 administrative office 그러면 이거는 총무부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admirable quality 존경할 만한 자질. 이 admire가 존경하다, 숭배하다, 감상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자질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딱 중요성이 없어 넘어가고요. 자, admission to라는 말이 있는데 admission은 여러분들이 원래 admit이라는 단어가 인정하다 한데 뭐뭐의 쪽으로 입장을 허가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뭐뭐에 대한 입장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to를 되게 좋아합니다. admittance to도 비슷한 뜻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 advance는 진보, 발전 이런 뜻이죠. 제가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 칠해놨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dvanced course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회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하여튼 그런 스키를 배우러 갔어요. 저는 초급자 과정, 중급자, 상급자 이런 과정들 중에서 최상급자 코스 스키의 최상급 레벨 아세요? 와,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는. 제가 그거를 타러 갔었는데 죽을 뻔했죠. 그죠? 저는 초보자인데. 그런 게 어드밴스 코스라고 합니다. 상급 과정.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을 어드밴스 코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어드밴스 디그리는 고급 학위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네요. 뭐 석사라든가 박사 같은 게 다 어드밴스드 디그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어드밴스먼트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어차피 중요하다고 표시를 제가 했죠, 미리. 이거는 시험에서 정답으로 어드밴스먼트 부분을 물어봤는데 어드밴스하고 어드밴스먼트하고 조금 느낌 달라요. 자, 어드밴스먼트는 보통 토익에서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렇지만 어드밴스투는 어디로의 발전, 그냥 진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승진이라는 의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드밴스먼트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다 아는 단어죠? 이거는 뭐 우리 외래어로도 들어와 있어서 그다음 affiliation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휴, 연맹 이런 뜻으로 보통 뭐 affiliated company 그러면 계열사 같은 것을 뜻하죠. 회사에 보면은 모 회사가 있고 뭐 자회사가 있고 뭐 그런 계열사들 주변에 삼성전자 제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예를 들면 삼성물산 그런 게 일종의 다 계열사가 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그 다음에 affordable price는 알맞은 가격 이런 건 아주 기본 어휘에 해당되고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형광펜 칠해놓은 거 일단은 공부해 주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참 엑셀은 이거 어떻게 받느냐 이 영상의 아래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랑 같이 남겨주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 제가 구독자 수가 좀 늘고 나서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걸 걸었나 봐. 이렇게 댓글을 남겨도 학생들 댓글이 잘 안 떠요. 뭐 스팸 처리가 되고 그래.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댓글을 더 많이 남기잖아? 그러면 진짜로 스팸으로 확 이렇게 돼버리고 그럼 스팸으로 분류했으면 이게 웃긴 게 다시 내가 그걸 살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댓글을 일단 남기면 저한테 뜨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 뜨니까 막 거기다가 왜 답신 안 주세요? 그러면서 이메일이 사라졌네요. 또 이메일 남기고 또 이메일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행위가 이 유튜브를 되게 화나게 만드나 봐. 그래갖고 너 뭐야? 너 스팸 올리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딱 차단하는 것 같으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막 다른 글도 봐가면서 근데 해당 사항이 없거든 나는. 근데 이상하게 다 풀었거든요. 모든 댓글 허용으로 풀어놨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댓글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부 게시글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싶은데 댓글이 자꾸 사라져서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시면 어차피 저한테는 알림이 와요. 저한테는. 자, 계속 가볼게요. 어그리먼트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또 이거 다 뭐라고 알고 있냐면 동의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단어. 근데 이게 합의, 계약서, contract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동사 뭐 좋아하냐면 reach를 되게 좋아해요. reach on 뭐 agreement. 그러면 이것은 계약에 도달하다. 결론적으로 합의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im은 이거는 투부정사 제가 문법 무료 문법 강좌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aim, 뭐 goal, purpose, plan, objective, reason, mission 앞자만 따서 개폼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is 다음에 to 부정사를 좋아한다. 그 부분을 시험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목표 이런 뜻이에요. 에어크래프트는 이건 에피소드 하나 기억납니다. 예전에 한 학생 중에서 자기가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의 원리를 찾았다. 그런 기발한 걸 원리를 찾았다. 그러면 에어는 공기 아니냐. 크래프트는 크래프트맨을 생각한 거야 이 친구가. 그게 장인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딱 보더니 공기 장인 아닌가요?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공기 장인.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공기 장인이 아니고요. 요거는 항공기, 비행기 그런 거예요. 에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는 공기 뭐 청정 이런 건 뭐 그냥 딱 보면 알겠죠. 근데 다 기출이 됐었던 거라서 정리를 같이 해놓은 겁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있네요. 활주로라는 단어요. 에어스트립, 활주로. 그러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벤틸레이션 정도는 파트 7에서 많이 나오는데 환기 시설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air ventilation system, 공기 청정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alert는 중요한데 이거 alert는 알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보, 알림. 그래서 that SV라는 알림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serve 기능하다. as alert, as an alert. 근데 that SV라는 알림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가 시험에 나왔죠.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 뭐 카메라에서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것은 배터리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역할이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와, 50번까지 이렇게 달려봤는데 벌써 17분이 들어가네. 이거 계획과 다르게 100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계속 합니다. 왜냐면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50개씩 하면 이거 촬영하는데 20일 걸리게 생겼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10번의 강좌만으로 끝낼 거니까 조금 길어도요. 따라오세요. allowance 중요합니다. allowance는 우리 travel allowance란 말을 많이 써요. travel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travel allowance. 그래서 출장 수당 같은 거 얘기합니다. 출장 경비, 출장 수당.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좀 했었다 그랬죠. 4년 정도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호텔비하고 이런 거 미리 좀 돈이 나와요. 물론 택시비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영수증 내서 청구받는 것도 있지만 호텔 비용은 보통 미리 나오거든. 그래서 대만 출장을 갔었는데 뭐 그 업체랑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 달 이상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비에서 상당히 세이브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꽤 큰 돈을 제가 회사 돈이지만 남아가지고 뭐 탕진잼 그죠? 탕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 좋았죠. 그 회사가 좋았는데 막판에 사업 접으면서 이제 국내로 다 철수시킨 다음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552번 이어서 그래서 트래블 얼라운스가 돈을 미리 주는 그런 비용 뭐 수당 같은 거 수단이 아니고 오탈자 수당 이게 이제 직접 막 손수 만든 자료라서 약간씩 그런 오탈자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대신 교정을 해줄 거고 여러분 이해되는 수준일 거예요. 수단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수당. 자, 그다음 alternate product 그러면 이거는 대체품. 뭐 alternate라는 게 대체의라는 단어 뜻이 있죠. 중요하지 않아 넘어갈게요. alternative 대안. 이거 중요한데 이거 색깔 빠졌네. 이거는 칠할게요. 대안이란 단어는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암기법으로 약간 유치하지만 카드 중에 R1이라는 카드가 있다. 또 R2라는 카드가 있는데 R1이라는 카드를 내게 되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조커 같은 카드인 거야. 근데 그 카드가 없어. 그럼 대신 R2라도 내. 그래서 대안으로 R2를 내는 팁을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R2 내 팁, alternative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약간 무리수지만 그래도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alumni는 이거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졸업생 뭐 그런 뜻인데 동창생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동창생. 그럼 시험에 이 단어가 왜 나옵니까? 보통 파트 7 풀 때요. 어떤 사람이 뭐 연설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닐 때 참 너랑 같은 수업을 들어서 즐거웠다. 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얘네들은 같은 같은 동창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식의 문맥에서 저 단어가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가끔씩 나와요.
자, ambitious goal 그러면 이거는 야심찬 목표 뭐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amenity는 이렇게 호텔 같은데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amenity라고 불러요. 이거 기본 단어고요. 앰피티에터는 대형 극장을 뜻합니다. 앰피티에터 대형 극장. 뭐 대형 극장에서 뭐 오케스트라라든가 무슨 공연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 ample space는 ample이라는 게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충분한. 이거하고 저번에 누가 그 무슨 화장품 중에 무슨 앰플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같은 단어 아니에요. 그거는 철자가 달라요. 앰플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입니다. 앰플은 충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 파크는 놀이공원. 뭐 어렵지 않죠. 우리 저기 뭐 무슨 과천에 있는 그런 놀이공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킹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임진각을 갔다 왔는데 그 옆쪽에 무슨 조그만 놀이공원이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막 갔는데 바이킹에서 막 소리 막 나고요. 저는 참고로 바이킹을 못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바이킹 탔다 한번 토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막 어떤 토 곡물 같은 게 떨어지니까 처음에 비 오는 줄 알고 이게 뭐야 이랬다가 냄새가 막 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안 타고 있죠. 자, 이거는 analysis 분석이라는 단어고요. 분석. 학생들이 요거를 analyze라는 동사랑 조금 혼동하는데 하여튼 무슨 sis로 끝나는 단어가 동사일 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입니다. 분석이라는 명사고요. 그 어나운스먼트는 여러분 다 알죠? 어차피 이거는 연상해 보자면 어나운서라고 우리 아나운서 알잖아.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이제 원래는 어나운서죠. ER 빼면 어나운스 동사 발표하다. 거기에 멘트가 붙어서 발표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anxiety laden affair 이런 건 좀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근심으로 가득 찬 일. 한 번만 쑥 보고 넘어가세요. 그러나 여기 적혀져 있는 모든 단어가 시험에 이미 나왔었던 그대로 제가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저 혼자 정리하진 않았어요. 여러 이제 그 조교 학생들의 피땀이 들어간 피땀 그리고 쌍욕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다시는 조교하지 않겠다면서 도와주고 그만둔 그런 영혼이 원혼이 서려 있는 자료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파트먼트 컴플렉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컴플렉스 보면 자꾸 컴플렉스 나 좀 영어 컴플렉스가 있어요. 영어 콤플렉스 이때 이 콤플렉스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단지 종합 시설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뭐 스포츠 컴플렉스 그러면 스포츠 종합 단지, 어파트먼트 컴플렉스 그러면 뭐 아파트 단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페럴이라는 단어는 의류라는 뜻이 있고요. 패러프레이징 할 때 가끔씩 나오는 단어입니다. clothing, apparel 뭐 이런 단어들 같이 통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플 널서리가 파트 6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널스라는 단어가 보통 간호사라는 단어로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널서리 그러면 저게 묘목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묘목 알아요? 묘목?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묘목 알아요? 그랬더니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조는 학생들이 있길래 묘목은 사람의 목이 되게 묘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 묘하게 생긴 사람. 이런 게 묘목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던 학생들은 좀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대충 막 넘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한 친구가 수업을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해된다는 식으로. 아니죠. 묘목은 어린 나무라는 뜻이야. 어린 young tree, 어린 나무라는 뜻이다. appliance는 가전 제품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고요. 그다음 애플리컨트 지원자 애플리케이션 신청서. 요거는 사람 삶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중요한 단어라서 다 색깔이 칠해져 있죠. 어포인트먼트는 이게 우리 보통 약속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약속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작해봐라 그래서 너 약속 영어로 뭐라 그래? 그럼 대부분 다 이제 막 promise 이런 거 얘기해요. promise는 좀 이렇게 뭔가 심각한 약속 있잖아. 결혼 약속. 자, 우리 미래를 약속해보자. 그런 느낌이고요. 치과 의사랑 그런 약속하진 않죠. 어포인트먼트는 시간 약속하는 거. 그런 게 어포인트먼트입니다. 그다음 어프레이저는 평가라는 단어고요. 평가 어프레이저. 요거는 뭐 보통 자산 평가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평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프렌티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견습생이라는 단어고요. 요새 들어서 요 단어가 조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견습생. 어프로치 투 명사는 요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액세스 투 명사랑 달라요.
access to 명사는 명사 쪽으로의 접근, 그래서 불가산이란 말이야 얘는. 근데 approach는 가산이다. 불가산 명사다. 그 다음에 approval, 승인. 최근에 답이 한번 됐습니다. 뭐 get an approval, get approval, 그러니까 뭐 receive, 받는 거예요. 얘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approval, on 안 쓰고 그냥 승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architect는 조심해야죠. architecture를 건축가라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architect가 건축가입니다. architect, 트로 끝나도 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니까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계획 어렵지 않고요. 이 플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이 플랜이란 단어는 자꾸 계획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게 설계도라는 뜻도 있어요. 블루프린트의 뜻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뭐 건축 조사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argument, 논쟁, 그죠? argue의 명사형입니다. array는 왜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냐면 이게 an array of 복수 명사라는 이 수거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artist는 장인, 기능공. 벌써 art가 들어가니까 뭔가 기술이고 예술적인 느낌이 막 들죠. 그 다음에 aspect는 측면 양상인데 이 단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spec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까요? 보다. spec이 보는 거니까 어디 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aspect는 측면을 본다. 우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양상을 본다. 그래서 측면, 양상, 국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적어보자면 assembly는 조립이죠. 이거는 assembly 어떻게 조립이라는 뜻도 있고 모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조립, 모임. 근데 모임일 때는 불가산이야. 조립일 때는 가산이고요. 그 다음 assembly line, 조립 라인.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정. 말을 빨리 하니까 나도 헷갈렸어. 모임이 가산이고 조립들이라고 하지 못하죠. 조립이 불가산이야. 정정. 자, 그 다음에 assigned duty 그러면 요거는 할당된 업무, 임무. assign이 할당하는 거니까. duty는 책무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assigned time, 할당된 시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assignment는 명사형, 과제, 임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ssistance, 도움, 원조, 지원. associate, 요거 중요하네요. associate는 이게 동사일 때는 뭐 연결시키다 그런 뜻이라서 A와 B를 연결시키다, A with B 이런 식으로 써서 동사도 돼요. 이때는. 그런데 이제 associate가 PP가 돼버리면 앞에 명사가 딱 오고 associated with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뜻이 뭐냐면 명사 to와 연관된 명사 one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sales associate 하면서 판매 직원이라는 뜻으로도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association 협회고요. associate랑 구분해줘야 되고, assumption은 추정, assurance는 확언, 장담, 보증 이런 건데 동격의 대시라고 해서 뒤에 that SV를 되게 좋아해요. that SV라는 보증을 my assurance, Mr. Kim's assurance 이런 식으로 앞에 소유격이 붙어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애들에서 운동선수죠. 많이 들어봤을까 이것은. 근데 attached file 너무 전환도고, attempt는 동사 명사 다 되는 단어, attendance는 참석 혹은 참석률, 참석자 attendee, attire 옷 복장, audience는 청중 관객. 좋습니다. audit는 회계 감사, auditor는 감사관, auditorium은 강당. 지금 다 audit이 들어간 단어들이 공통점이죠, 그죠? 근데 뭔가 약간 느낌 자체가 auditory, 뭔가 소리에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오디션 본다고 하잖아요. 오디션이 바로 이거예요. 오디션 할 때 다 여기서 나온 단어죠. author는 작가입니다, 작가. 그 다음에 authority, 요 단어 중요해요. authority는 이 권위자라는 뜻도 있어서 시험에서 아무개 씨가 무슨 분야에서 권위자이다, on authority 하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제가 뭐 암기법도 예전에 한번 동사편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권위자가 나타났더니 떨었지 하면서 너 떨었구나, 떨었지 이렇게 기억해주는 방법. 자, 그 다음에 authorization은 인가, 허가 이런 뜻이고요. autobiography는 자서전. auto가 들어가면 스스로의 뜻이 있죠. automobile이라던가 automatic, 그지? biography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 그래서 autobiography라는 게 결론적으로 정정. biography가 전기예요, 전기. auto가 들어가게 되면 자서전이 되는 겁니다. 자기 거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biography는 전기고요. biology 이런 게 이제 생물학이 되는 겁니다. 은근히 헷갈리는 단어예요. automatic payment 자동 지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유효함, 있음, 가능성.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재고가 있음, 재고를 뜻하기도 해요. 재고 있음. 제품 재고가 있음 이런 거야. 그럼 가면 만날 수 있음, 시간이 됨. 요거는 뭐뭐에 대한 인식이라는 표현인데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뭐 환경에 대한 인식 그런 거. 그래서 이 어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어부라고 하죠. 뭐뭐를 인식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색한 거. 이게 원어민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 원어민한테 어떤 문제 만든 다음에 검수 맡기잖아. 그러면 a little bit awkward. 약간 이상한데 막 자기네 느낌으로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어휘는 한 100개를 한번 해봤고요. 좀 양이 많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명사 어휘는 100개씩 쫙쫙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